반갑습니다. 브랜딩 스토리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글쓰기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몽테뉴 스쿨 4주차입니다. 그동안 글쓰기가 조금 편안해지셨나요? 네,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그 많은 생각들을 다 담아두고 있으면 정말로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고민이 있거나 미움이 있거나 이런 부정적 감정이 있을 때는 적어 놓습니다. 다이어리에다 적을 때는 사실 욕을 할 때도 있어요. 뭐 저만 보는 거니까요. 누구누구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나쁜 자식. 뭐 이렇게도요. 네. 그러면은 그 기억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해 놓는다는 거는 내가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것이 어떤 뭐 돈이나 명예 이런 부차적인 목적에 충실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목적은 내가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를 무겁게 만들고 있던 것들을 밖으로 드러냄으로써 내가 가벼워질 수 있고 또 그것이 타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아주 멋진 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에세이, 오늘 4주차 강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진솔한 글쓰기를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 사실 좀 어려워요. 그죠? 말은 쉬운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도대체 어떤 변화, 어떤 내적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한 걸음 더 나갈 겁니다. 뭐냐면 오늘은 질문. 네. 질문을 통해서 글 쓰는 법을 배우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은 질문은 글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독자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죠. 또 깊이 있는 생각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질문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지? 난 무엇을 느끼지? 저것은 잘못된 것인가?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건 질문이 좋은 글을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몽테뉴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질문하는 것이야말로 철학하는 것이다. 자꾸 질문을 해보세요. 뭐가 잘못된 걸까? 왜 저럴까? 난 뭘 느끼고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요. 네. 자, 그러면 에세이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글일까요? 아닙니다. 네. 질문과 함께 독자와 함께 탐구하는 과정이 바로 에세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던지면 자연스럽게 글의 흐름은 만들어지죠. 그리고 독자는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그 답을 찾아가는 거죠. 공감이 될 수도 있고 반대의 의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과정에 의미가 있는 글이 에세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이 질문의 예를 좀 몇 개를 들어드려 볼게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나는 왜 실패를 두려워하는가? 어떤 순간이 내 인생을 바꿨는가? 여러분들께 질문의 3가지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나이를 먹으니까 행복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많이 저한테 던지게 됩니다. 무엇이 정말 행복한 것인가? 정말 나다운 행복은 무엇인가? 내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요.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작가님들도 거의 대부분 질문에서 글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 작가의 질문은 아픔이죠. 그죠? 네. 광주 사태를 매개로 해서 인간의 아픔을 주제로 담았습니다. 뭐 우리는 왜 아파할까? 우리는 왜 서로에게 상처를 줄까? 더 나은 공존은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질문으로 시작을 한 글들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환호를 받고 인정을 받았던 작품이 된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도요, 나만의 질문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을 글로 쓰는 연습, 그것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만의 질문을 찾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고민하는 거, 또 아니면 근원적으로 내 자신을 벽에 부닥치게 하는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요즘 가장 떠오르는,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고민 또는 생각이 있는가. 두 번째는 어린 시절부터 궁금해했던 것, 정말 근원적인 문제, 신은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잖아요. 진짜 부자는 무엇이지? 뭐 이런 것도 고민일 수 있고요. 또 최근에 어떤 일이 나를 가장 감동시켰거나 나를 화나게 했는가? 뭐 이런 것도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정하시고 이 한 5분간 이 질문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질문이 왜 나한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해보시고 또 이 질문이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질문이 만들어졌다, 찾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글을 써야죠. 그래서 자신이 정한 이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짧은 에세이를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은 첫 문장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생각, 경험, 감정을 자유롭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답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탐구하는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죠. 나는 왜 실패를 두려워하는가? 그러면 개인적인 경험, 실패했던 경험과 그때의 감정. 예를 들어서 그냥 무던하게 살았는데 재수를 했어요. 근데 재수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 경험이나 그때의 감정들, 그런 것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럼 그걸 글로 쓰시면 돼요. 자, 고민을 탐구해 봐야죠. 나는 왜 그 경험을 두려워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으시면 돼요. 재수할 때 친구들은 다 대학생이고 뭐 같이 놀던 친구들이 대학 가서 연락도 안 받고 나만 소외당하는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들었다. 네, 외로움, 그다음에 절박함, 뭐 그다음에 뭐 또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용돈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뭐 이런 것들이 정말로 괴로웠다. 그러면 그 고민과 탐구, 고민을 탐구하는 그 과정이 되는 거겠죠. 마무리입니다. 이제 이 질문, 그죠? 그 시절에 내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내가 배운 점은 무엇인지, 또 여전히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글을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글을 뭐 200자, 300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20분, 25분 시간을 정해놓고 글을 써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 글의 형태가 만들어질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분, 25분 동안 나만의 에세이가 만들어졌다. 질문을 중심으로 하는 나의 글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글을 나누고 피드백을 받아봐야죠. 그죠? 그러면 뭐 가족들과 나눠서 보여주고 읽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친구들과 서로 나눠서 읽어봐도 됩니다. 이제 각자의 글을 그룹 내에서 나누고 서로 피드백을 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글을 읽으면서 공감되는 부분과 또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질문을 하면 좋죠. 또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야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어떤 근원적인 더 깊이 있는 탐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토론해 주시면 좋습니다. 기회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뭐 줌이라든지 아니면 오프라인 워크숍 같은 경우에 함께 글을 쓰고 같이 이렇게 토론하고 또 지지해주고 더 질문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만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글을 시작하는 방법을 연습해 봤습니다. 좋은 질문은 독자뿐만 아니라 글쓴이 자신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함으로써 나 자신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겁니다. 질문을 많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삶이 깊어지고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아셨죠? 네. 자, 다음 주에는요,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해서 에세이 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그죠? 맥락을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러면 좀 더 글이 예뻐지겠죠. 아셨죠? 자, 한 주 동안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글을 쓰는 연습을 몇 번씩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에세이 어렵지 않게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브랜딩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